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주실 두 분 또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자마자 이별입니다. 네, 성금 씨의 빈자리 3일을 채운 여자. 오늘이 막방인 여자, 개그맨 이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자마자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왕따 얘기로 씁쓸했는데 만나자마자 이별 얘기로 또 씁쓸하게 하네요. 네, 그리고요. 또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똑똑한 소비의 달인 김준하입니다. 네. 팀장님.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제가 2탄이란 얘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계부에 대한 제2탄인데요. 일명 가계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우리가 가계부 쓰려고 마음은 연초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한두 번 쓰다 보면 못 쓰게 되고 사실 그렇게 해서 안 쓰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이 가계부들 안 쓰려는 이유가 또 많이 있으시죠. 잔액이 안 맞는다거나 써보니까 별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또 계속 바쁘고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한두 번 쓰다가 못 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포기하시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 이제 가계부 그거 써봐야 별 볼 일 없더라. 아니면 그 가계부 쓰는 대신에 그냥 재테크, 투자 이런 공부해서 나도 그냥 부자가 되면 굳이 가계부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게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다 이제 가계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가계부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계부에 대한 진실과 오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어느새 반이 훌쩍 지났죠. 네,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중에 가계부 분명히 들어갑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금연 들어갔었고요. 금연. 지금 담배 냄새가 아니야. 조금만 태우시는 고개를 돌리실 때마다 아니야. 담배 냄새가. 아니에요. 이상하네. 그리고요. 그리고 운동은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 지키고 계시네요. 그렇죠. 일기 없으세요? 저도 있었는데 사실 가계부는 없었어요. 저는 가계부 꼭 써야 돼.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1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좀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계부에 대한 잘못된 오해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계부의 오해와 진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수 씨가 또 특별히 팀장님하고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만난 팀장님과 함께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계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오해. 가계부는 짠돌이나 쓰는 것이다. 네, 두 MC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해죠. 진실. 가계부는 짠돌이를 쓰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거지 굳이 짠돌이이기 때문에 쓴다 이거는 오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가계부 쓰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제 주변에 거의 없는데 몇 분 계십니다. 기훈 씨를 포함해서. 주변이 주변이 다 별로네요. 그렇죠? 괜찮은 분들은 아니네요. 가계부 쓰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좀 이 지출에 대해서 아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짠돌이가 아닐까라는 이거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어떻게 되나요, 팀장님? 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또 돈 쓰는 거 기록하는 거 굉장히 쫌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내 머릿속으로 다 쓰는 거 뻔하니까 생각하면 되겠다 하는데 우리 머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돈 쓰는 거 다 복잡하게 얽히고 이렇게 설키다 보니까 정작 이제 중요한 것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좀 일을 너무 많이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기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선순위도 좀 정해지게 되고 꼭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일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답이 뭔가요? 그래서 짠돌이라는 건가요? 아닌가요? 약간 피해 가신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정답은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 정답. 제가 맞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오해죠. 사실 우리가 짠돌이 하면 가게 돈을 잘 안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돈 쓰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써야 되는 항목도 되게 많고 또 써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계부로 기록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또 앞으로 나아질 건지, 앞으로 어디에다 돈 쓸 일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짚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가계부라는 게 돈을 이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거. 그렇죠. 결국은 이제 돈 잘 쓴다는 얘기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돈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은 돈 10만 원을 갖고요. 어떤 친구는 뭐 담배 사고, 껌 사고, 뭐 택시비 내고 뭐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 하나도 안 쓰다가 술값 10만 원 탁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이 썼는데 이 10만 원 술값을 내는 친구가 굉장히 돈을 잘 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렇죠. 가계부는 짠돌이가 아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이 가계부 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좀 쫌스러워 보이고 막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기훈 씨 네. 그렇게 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죠. 네, 제가 자, 오해였네요. 지우 씨는 어때요? 짠돌이 같다고 생각을 했었었나요? 저도 사실은 중1 때부터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계부를 항상 썼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안 쓴 지 한 2, 3년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쓰다가도 이제 말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쓰면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지출을, 어떤 종목에 지출을 많이 하게 됐다.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줄이고 저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돈을 좀 잘 관리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쓴다고 짠돌이는 아닌 그렇죠. 거죠. 그러면 가계부 쓰는 남자 어때요? 남자. 가계부 쓰는 남자. 죄송한데 전 그 호흡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네, 저도 그런데요. 사실 결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사건건 막 이거 콩나물이 500원인데 1,000원 원치를 샀네 막 이러면요. 아우 막 기분 좀 그럴 것 같아요.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거... 일단 싫다. 네, 싫습니다. 가계부 쓰는 남자 별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거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 그냥 제 돈 갖고 쓰는 거지. 우리 와이프나 딴 사람들이 살림하는 돈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난 제 돈 한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해 안 전혀 할게요. 좀 씁럽지 않습니다, 우리 기훈 씨. 오늘 방송이 시작부터 씁쓸하네요. 네. 어제도 씁쓸하거든요. 네, 어제도 씁쓸하고 계속 어쨌든 씁쓸합니다. 제가 틀렸고 기훈 씨가 맞았어요. 네. 자, 그럼 다음 부분. 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 가계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계부는 진부한 것이다. 진부한 것이다. 약간 진부한 것 같아요. 이 가계부라는 단어 자체가 오래됐어요. 저는 가계부 하면 예전에 엄마들 왜 뭐 여성 월간지 하면은 왜 부록부록 주던 거 빨간색에 막 이런 거 생각나는. 전 진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오래됐다 그러면 오래된 옷을 왜 입고 다니세요? 저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초에서부터 입고 다니는 그 옷을 왜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옷이 네. 매일 바뀌듯이 네. 가계부는 매일매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진부하지 않다. 어떤가요, 팀장님? 사실 요즘 이제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네. 사실 선수들 보면 기본기가 또 튼튼한 선수들이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거든요. 네. 사실 돈 관리의 기본이 사실 가계부입니다. 네. 그 기본을 무시한 상태에서 돈의 흐름도 모르는 채 이렇게 사는 게 결국은 이제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요즘 하우스푸어 분들 굉장히 심각하지만 네. 이분들 한참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07년 이전에만 보더라도 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제 해외여행도 자주 가시고 또 뭐 펀드 올랐다고 그냥 가족끼리 외식도 자주 하시고 사실 이러셨는데 사실 이거는 현금 흐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펀드가 오르나 뭐 집이 오르나 결국 팔아서 내가 내 통장 안에 집어넣어야만 결국 내 돈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올랐다는 기분에 이렇게 현금 흐름을 왜곡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집값이 오르면 내 현금 흐름에서 보면 세금이 더 많이 나간 거죠. 게다가 거기서 빚까지 냈다면 이자 비용 내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또 정답은 뭔가요? 그러니까 진부한 건가요? 진부하지 않은 건가요? 네, 역시 또 묘하게 답변을 필요해 전혀 진부하지 않습니다. 가계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돈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가계부 쓰는 것이 진부하다라고 생각되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스마트폰에다 쓰면 조금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기훈 씨가 그렇게 스마트폰에 쓰고 쓰시더라고요. 있는데 근데 뭐 진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 내용이 매달 게 다르기 때문에 참 속에서 답답한 마음도 생기고요. 어쩔 땐 되게 흐뭇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팀장님 가계부를 통해서 종잣돈을 만들기에 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종잣돈이라는 거는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우리
사실 가정이 이렇게 투자할 만한 종잣돈을 충분히 마련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라는 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윳돈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네.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써야 될 돈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잣돈 마련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제 종잣돈을 만들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미래에 써야 될 돈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느냐, 이 현금에 맞게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 가계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럼요, 팀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계부를 쓰면서 어떻게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서 방법을 뭐 알려주시면 좀 더 좋을 것 이렇게 좀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콩나물을 500원어치 샀는데 500원어치라고 했는데 300원 하고 200원을 저금통에 놓으면 그것이 조금씩 모여지는 네. 종잣돈의 시작인지 아니면은 남편이 월급을 얼마 갖고 왔는데 그 월급에서 내가 얼마 정도는 살짝 빼놨다가 그렇죠. 뭐 이걸 운영하는 게 종잣돈인지 네.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계부 쓴다 그러면 가계부 이제 지출하고 나서 가계부를 쓴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가계부를 제대로 쓰시려면 미리 쓰셔야 돼요. 미리요? 네, 가계부를 미리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좀 세워야 된다는 부분.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가계부라는 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번 달 이런 일이 있으니까 써야지. 얼마를 써야 된다. 뭐 내년에 얼마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어떻게 내가 배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월말에 가서 그거대로 내가 썼는지 잘못 쓴 항목은 없는지 잘못 예산을 세운 항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예산에 또 반영을 하겠죠. 네. 이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네네네. 가계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오해가 그렇죠. 드러났습니다. 저는 가계부 지출이 중심으로 지출이 목적으로 해서 네. 이게 써지는 건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알았어요. 근데 뭐 미리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항목을 좀 집어넣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가계부 이제 쓸 때 다음에 이제 어떤 데 돈을 써야 되는지, 한 1년 후에 한 몇백만 원 쓸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돈을 먼저 모으는 걸 해야겠죠. 그리고 네. 이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쓸 건지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그 계획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세워봐야겠죠. 그러면요, 팀장님. 그 내년에 막 이제 결혼 안 할 친구들, 결혼 안 할 친구들도 얘는 내년에 시집 보내자. 오케이, 좋았어. 축의금으로 얼마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미혼인 분들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후에는 갈 거고, 5년.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다 그러면 한 3년 이내에 갈 거잖아요. 네. 이분이 안 갈 게 아니라면 그럼 그거에 맞춰서 미리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좀 계획을 할 필요도 있고요. 또 비상금을 만들어서 혹시 이제 갑자기 그렇죠. 결혼을 하면 그때 이제 필요한 돈을 또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죠. 내년에 다 보내버려야겠네요. 어찌되었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내가 갖고 있는 생활비가 100만 원이다. 네. 근데 여기서 이번 달은 지출 80만 원만 해야겠다 해서 80만 원을 막 맞추다 보면 20만 원이라는 돈이 그쵸. 저희 비상금이든 종잣돈으로 그렇죠.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게 1년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쓰고 240만 싶은 거 원이네요. 다 쓰고 남는 거 그렇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는 게. 그게 들었는데 네. 어찌 되었던 기분 좋은 사실은 제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 그러네요. 네. 갑자기 멘탈 붕괴가 옵니다. 자, 세 번째 네, 알아보죠. 세 번째로 가볼게요. 네, 가계부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진짜 오해 같아요. 그렇죠. 이거 오해죠. 왜냐면 이거야말로 가계부도 정말. 네. 돈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3년 전까지 쓰다가 그렇죠. 요즘은 돈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맞아요.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를 쓰더라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쓰지 돈이 없는데 거기다 뭐 0.0. 이렇게 쓸 수 있는 맞아요. 돈이 아니 뭐 이런 거 있어야 쓸 수 계획도 있죠. 세우잖아요. 서진 3만 원 빌림 이자 3만 1,000원 달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쓰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럴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오해 같습니다. 저도 오해 같은데요, 팀장님? 네, 사실 우리가 재테크가 유행하면서 가계부 뭐 절약, 저축 뭐 이런 거보다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리고 주변에 다 이제 뭐 땅을 사서 집을 사서 펀드를 해서 다 부자 됐다는 얘기만 듣고 정작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남 가서 이렇게 귀동냥을 좀 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는 게 뭐 몇십억, 몇백억 있는 부자가 아니라 다만 내가 돈 때문에 정말 비참한 경우 좀 안 당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돈 때문에 못 하고 뭐 이런 경우 없는 그냥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최기훈의 경제론. 네. 제 경제론이 그렇습니다. 뭐 많은 돈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뭐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그쵸. 딱 이게 저희 경제론인데.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고 싶은 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계속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가계부를 통해서 뭐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기는 좀 더디겠지만 네네. 사실 내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이제 주도적인 소비를 하면서 생활의 품위는 더 이렇게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매일 조금씩 이런 문제들을 좀 달성하고 또 하루하루 좀 나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성취감이나 자존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런 행복들이 미천이 돼서 그 행복한 가치를 실현하는 삶,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평범한 이렇게 부자의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계부를 쓰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렇죠. 생각하는 부자라는 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내가 원하는 곳에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자라면 가계부를 통해서 기록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면서 조금 더 행복한 삶에 좀 다가갈 수 있겠죠. 네. 뭔가 굉장히 좀 거창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좀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행복한 마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네네. 역시 가계부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네. 그런 생각이 하나 드네요. 이 가계부를 다이어리, 일기처럼 조금 쉽게 우리가 다가가도 될 것 맞습니다.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매일을 좀 기록하는 어떤 형식으로. 네, 우리 아까 MC님이 콩나물 500원어치, 300원어치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그렇게 세세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그냥 오늘 식비 얼마 썼다, 그렇죠. 교통비 얼마 썼다 이렇게 크게 좀 기록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매일매일 써야 된다 이런 것도 그냥 하루 이렇게 안 썼으면 그날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을 쓰다 보면 굉장히 못 써서 스트레스 받는 항목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좀 억울한 항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일기장처럼 내가 오늘 이런 소비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다. 네. 아니면 내가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나를 좀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가계부에 같이 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또 이렇게 나의 마음가짐을 또 자잡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이런 기록들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기록의 덕을 턱턱히 보는 것이 네. 결혼식 때 결혼식 때. 어디 오신 분들 축의금. 축의금 네. 내신 걸 이렇게 쭉 정리해 놓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톡톡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 축의금 딱 드렸는데 그 적어놨는 데까지 이렇게 만약에 내가 경조사가 있을 때 안 오면요, 그게 되게 사람적으로 그러면 되게 서운해요. 그 서운하면 안 되고요. 네. 근데 그건 서운하면 안 되고 안 보면 돼요. 안 보여요? 네, 저는 안 봐요.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당할 거라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굉장히 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 지금 보면 가계부에 대해서 좀 오해와 진실을 좀 이렇게 좀 간추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가계부는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것의 과거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오해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가계부를 이제 옛날 걸 기록을 해서 콩나물 500원치 샀는데 이번 달은 콩나물 값이 올랐다. 뭐 이런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쓸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사실 회사에서도 예산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가정 경제도 이게 예산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오해는 또 뭔지 알아봐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네 번째, 가계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계부 쓰는 것은 구차스럽다. 이게 구차스럽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왜 구차스러운 일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가계부를 쓰는 행위 자체가 뭔가 우리 주말일라들이 쓰면 남편분들이 확인하고 그렇죠. 주부님들의 가져와봐. 선입견.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막 이러면서 그게 조금 그런 데서 빚어진 말이 아닐까, 구차스럽다. 그렇죠. 그럴 수도 그렇게 있지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 구차스러운 건 전혀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남편한테 혼날까봐. 네, 근데 가계부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남편분들이 그렇게 남편분이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 근데 왜 우리 주부님들은 남편한테 혼날까봐 그러는데 저도
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쵸? 제가 그냥 알고 전적으로 맡기시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서진 씨도 그럴 것 같고. 네,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혹시 결혼하셨나요, 팀장님? 네, 결혼했습니다. 무서운 남편이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전혀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왜 아내분이 무서울 분일 것 같아요. 많은 주부님들이 이렇게 남편이 검사하고 남편이 보고 이런 것에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주부님. 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가계부를 가장 좋은 거는 가계부를 같이 쓰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써야 된다, 아내가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두 분 중에서 돈 관리 잘 하시는 분이 쓰시고 월말에 같이 이제 결산을 해보는 거죠. 우리 가정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누가 쓰고 누가 감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쓰고 잘하는 사람이 쓰고 이제 같이 함께 이제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런 가계부가 매년 또 쌓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훌륭한 또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계부 자체도 유산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기록하고 함께 회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도 이제 어떻게 하는 소비가 주도적인 소비고 좋은 소비인지 또 알게 되고요. 또 그게 이제 다 이제 아이들 세대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돈을 쓰고 기록하는 거 이런 거 하시면서도 정작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시거든요. 많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함께 계획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산 경험이 되겠죠. 네네, 말씀하시죠. 네, 진짜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겼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주제도 가계부는 쫌스럽다, 구차스럽다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더치페이 개념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괜히 돈에 관한 거는 좀 막 이렇게 막 좀 치사하고 막 그렇죠, 구차스럽고 뭔가 남자가 꼭 다 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약간 그런 맞아요. 면들이 있어서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이런 오해와 진실을 되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우리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엄마나 아빠가 이 가계부를 쓰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의 교육과 정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준마렌나 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번 가계부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요.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이 교육열도 최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정말 가장 소중한 경제관념을 엄마 아빠가 직접 가계부를 쓰는 그렇죠. 모습에서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 듣고 또 오늘부터 당장 이 가계부 쓰는 준마렌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우리 끝으로 그 가계부에 대해서 오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가계부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루쯤 안 쓴다고 해서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빼먹더라도 꾸준히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것들을 가족분들하고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아이들 경제교육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용돈 기입장 꼭 쓰라고 하면서도 그렇죠. 정작 부모님들은 안 쓰시거든요. 사실 그건 감시의 목적이었던 거죠. 같이 함께 이제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야만 우리 그 같은 꿈을 또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가계부 특집 2탄 알아봤는데 또 다음 주에 또 3탄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가계부에 대한 모든 진실을 저희가 이번에 시리즈를 통해서 좀 다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 텐데요. 저도 좀 이제 허당 주부가 아닌 알뜰한 주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진 씨는 가계부만 딱 쓰시면 뭐 거의 만점짜리 주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 마지막으로 지수 씨도 오늘 마지막인데 인사 짧게 한번 해주시죠. 아이고, 이렇게 또 준마렐라에 나오게 돼서 반갑고요. 또 언니 갑자기 뭐 이렇게 성금 언니 갑자기 자리 비울 때쯤 연락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굉장히 지수 씨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준마렐라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마렐라의 도전.